올해 11월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일정이죠. 이 중에 양당의 정책 중에서요, 법인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 네바다에서 유세를 하는데 유세 현장에서 이 팁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로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관련해서 두 후보의 어떤 조세 정책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서 다뤄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재선이 되면 법인세, 그러니까 회사죠, 법인세율을 7%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는 상황이고요. 공화당에서는 지금 현재 21%보다 더 낮추겠다라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최근 현행 미국 법인세율 21%는요 25년도 세금 논쟁, 조세와 관련된 이 대통령 선거의 논쟁에서 가장 큰 단일 변수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양당, 민주공화 양당이 기업의 이익 그리고 연방 그 정부의 재정 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완전히 정반대의 정책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보도했네요. 다시 이 민주당이 대선에서 성공을 하면요, 법인세율은 최대 28%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7% 인상이 되겠죠. 그리고 공화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최저 15%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법인세율이 1% 바뀔 때마다요, 10년에 걸친 효과는 1,300억 달러 이상의 세수 차이라고 하니까요, 결국 이 양측의 법인세율에 따른 입장 차이가 1조 달러 이상으로 충분히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미국의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되는 기업들, 특히 또 대기업들이 이러한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법인세 좀 더 볼게요. 바이든 대통령 28% 법인세율이라는 것은요, 물론 지금 21%에서 올라가는다는 면에서는 인상이구나라고 하지만 2017년 바로 트럼프 행정부, 1기 행정부, 공화당이 단행한 감세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35%였었거든요. 거기서 21%로 낮췄던 거니까 그 절반, 그 낮춘 비율의 절반 정도를 되돌리는 조치겠죠. 그러니 이렇게 하면 미국은 다시 한번 연방정부 기준에서는 주요 경제국 가운데 법인세율은 가장 높은 그런 나라의 하나로서 될 전망이다라고 하고요. 반면에 공화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15%까지도 낮춰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일단 1차적으로 20%를 얘기했는데 더 나아가면 15%까지도 본다고 하니, 이렇게 되면 이거는 또 미국 역사 최근 90년 내에 가장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그 말은 기업의 이익을 높이고 주주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본인이 지금 확실히 얘기하는 것은 법인세율을 1% 낮춰서 20%로 만들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였었던 것은 분명하죠. 2017년도까지는 35% 최대 였었던 법인세율을 다른 어떤 주요 국가들의 그만큼 다 낮추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맞추는 25%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당시에 이 양당의 협의 과정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걸 21%까지 낮추게 됐고요.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의견은 이러한 감세가 결국은 미국 내에서 미국에 재투자하는 그런 비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장려책으로서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던 거고요. 다만 이게 당시에 의회에서 통과되는 데 있어서 진통을 겪었죠. 그렇다 보니 민주당과의 어떤 합의에 따라 이게 한시법으로서 2025년까지만 유지되는 그런 내용으로 통과가 됐었던 거죠. 이에 대해 민주당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년 집권한 이후에 계속해서 법인세율 인상을 시도했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다 보니 21%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었던 거고요. 대신에 별도로 이제 15% 최저 세율이라는 그런 컨셉을 도입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아무리 절세 플래닝을 잘하고 각종 면제 조항을 활용하더라도 이 기업의 유효 세율이 15%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막겠다. 실효 세율은 그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왔었던 거고요. 이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민주공화 할 것 없이, 특히 또 민주당에서도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순위의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어떤 자금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 것이 2017년도에 이 법인세율 인하가 정말 의도했던 대로 기업의 투자 증진으로 이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그렇지 않더라, 미미하더라. 주로 이제 고소득층, 고소득 자산가들에게만 이러한 상승의 혜택으로서 이 절세 혜택이 돌아갔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에 대해 공화당은 반대 얘기를 하는 거고요. 17년 이후에 미국 기업들이 적어도 이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법인을 옮기는 그런 사례가 더 이상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당시의 세율 인하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라고 서로 맞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법인세를 둘러싼 얘기라면요. 이 밖에 또 개인소득세를 둘러싼 양 캠프의 이견도 큽니다. 현재는 이 미국의 개인소득세는 구간에 따라 최대 37%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죠. 연방세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이게 거의 한 40%에 달한 39.6%였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1기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수준으로 낮춰졌었던 거고요. 이 역시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법이라서 상당 수준의 내용이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세 정책을 둘러싼 양당의 논란이 점점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망인 거죠. 여기에는 당연히 2017년도에 다루어졌던 소득세율, 그다음에 뭐 차일드 텍스 크레딧, 그리고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 공제, 그리고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세율을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속세 면제 금액을 다시 줄일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아무튼 이게 2025년 현행법이 끝나고요. 과거의 법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전문가들은 이제 이 개개인들이 부담하는 소득세, 말하자면 부담하는 세 부담이 이 소득세 신고자 60% 이상을 대상으로 봤을 때 부담이 어떤 식으로든 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증세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있잖아요. 모든 이런 유권자들이 본인의 과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달가워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연소득 40만 불을 넘는 그런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감세한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보다 더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하의 사람들은 영향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인 어떤 그 견해에 있어서는 그러한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자기가 만들었던 그 2017년도에 통과시켰던 그 감세안을 더 연장시키겠다는 그런 방침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서 얘기했듯이 이 서비스직 근로자들의 팁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하지 않겠다는 그런 공약까지 내세운 그런 상황이죠. 관련해서 이 초당적인 기구에요.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팁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이 팁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했을 때 팁 금액이 늘어나는 속도 그리고 소득 분포 등에 따라서 향후 10년간 정부 수입이 뭐 1,500억 불에서 2,500달러만큼 줄어들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결국 이게 팁 소득에 대해서 면세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그 해당 팁 소득이 면세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임금은 당연히 과세이고 이게 팁이 면세가 되면 일반 과세 대상인 임금 대신에 비과세인 팁에 포함되는 금액을 비중을 늘리게 될 그런 요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부 수입 감소가 이보다도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부족분이 거의 최대 5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초당적인 기구에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뭐 증세냐 감세냐 또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정부 적자와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러니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정부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 미국 경제 또는 어떤 금융시장에 대한 걱정의 대상인 거잖아요. 정부 부채가 이렇게 GDP 대비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 이 정상이냐라는 거, 언제고 이건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라서 결국 그걸 어떻게 핸들하겠느냐? 이건 감세냐 증세냐 또는 뭐가 반드시 맞다 틀리다는 아니겠죠. 예컨대 감세이기 때문에 정부 적자가 반드시 커지는 거냐? 그거 역시도 아닐 것이고요. 그 밖에 뭐 정부 지출을 방만한 지출을 계속 집중하고 지속할 경우에 감세를 하지 않더라도 적자는 늘어나는 거니까요. 어떤 한 측면만 반드시 옳고 그리다의 그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결국 정부 재정을 운영하는 것,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정부 운영에 대한 어떤 방향에 있어서의 철학의 문제일 것이고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뭐 중용을 지킬 것이냐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선호는 있을 겁니다. 뭐 정치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예컨대 뭐 작은 정부, 감세, 뭐 정부가 굳이 그렇게 지출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있겠느냐, 나 내버려 둬라 라는 그런 관점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일리 있고 존중받을 얘기일 것이고요. 또는 큰 정부, 뭐 크다기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뭐 사회 안전망의 확충 등에 대한 정부의 어떤 뭐 조치, 그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는 가치 역시도 일리 있는 걸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밸런스를 하겠느냐일 텐데요. 어떤 경우에도 뭐 당파성에 매몰돼서 뭐 무조건 한 방향이 맞고 다른 방향은 뭐 볼 것도 없이 다 틀린 말이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눈먼 지지가 현명할 것 같지는 않고요. 각각의 어떤 입장이 의미가 있듯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앞둔 양당, 양 후보의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이 조세 정책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